자, 잘해봤어요? 다 하셨어요? 뭐 어렵지 않죠? 따로 확인 안 해드릴게요. 애매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HTML은 기본적으로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HTML 딱 묶여 있죠? HTML 얘가 맨 시작 루트고요. 그 밑으로 바디가 있네요. 보통 바디랑 뭐가 있어요? 그렇죠. 헤드가 있죠.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뭐 헤드 밑으로 뭐 쭉 있을 테고요. 바디 밑으로 여기 보면 H1 P 태그가 있네요. 이렇게 트리 구조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보통 첫 번째 위에서부터 첫 번째 노드로 취급해요. 이거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노드라고 부르고요. 노드 중에서 맨 시작 맨 상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루트라 부른다 그랬죠. 맨 마지막을 리프라고 불러요. 리프 낙엽잎 그런 의미죠. 이렇게 불러요. 리프. 여기 뭐 있을 테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죠. 자료 구조에선 트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트리도 원래 그래프라는 애의 한 종류인데 그래프 ph인가? 이건가? 그래프 중에 한 종류인데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래프는 그냥 동그라미 그려놓고 막 선으로 막 연결한 걸 그래프라 그래요. 근데 트리는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보세요. H1에서 헤드로 가는 방법은 바디로 갔다가 HTML로 갔다가 헤드로 오는 거죠. 이런 애들을 트리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만 존재하면 트리라 그래요. 여러 개 존재하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프라 그래요. 그래프 하나만 있으면 트리예요. 모양이 이래서 트리는 아니에요. 모양 그런데 그리고 보니까 트리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트리라 그러는 거예요. 전산에서는 명확한 게 중요하잖아요. 가는 길이 여러 개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전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여러분들 파일 폴더 관리할 때 트리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일 만들고 저장하고 폴더 만들고 전부 트리 형태예요. 그래서 전산에서 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메뉴 같은 거 만들 때 트리를 많이 써서 트리 열라 어려운데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사용자들은 당연한 것처럼 폴더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상한 회사 가면은 사장이 와가지고 내일까지 우리 윈도우즈를 만들면 대박이 날 것 같아. 우리 빨리 만들어줘. 그렇게 얘기하는 회사 생각보다 열나 많아요. 응? 누가 몰라요. 못 만들어서. 근데 자존심에 이거 못 만든다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영업만 스타트업을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스타트업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스타트업 회사 가면은 다 준비돼 있어요. 디자이너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사장도 있고 다 있어요. 항상 프로그래머만 없어요. 그 본인 정말 그래요. 스타트업 회사 가면 다 준비돼 있대요. 프로그래머만 오셔서 짜주시면 된대요. 가면 그 소리 해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우리 윈도우즈 만들면 대박 날 거니까 빨리 만들어 달라. 그 얘기 해요. 가면 거짓말 같죠.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요. 자, 폰트. 그래서 그냥 SI 좀 1, 2년 다니면서 안전한 기업 쪽으로 일하시는 국가 관련 쪽 일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청업체 아니면 국가 관련 일을 하기 어려워요. 초임이나 경력자들도 하청업체 아니면은 국가 관련 일을 못 받아요, 거의. 그래서 뭐 아이러니에요, 아이러니. 돈 되는 회사들은 뭐 국가 관련 기관 일을 하는 것밖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잘 짠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도 아니에요. 운이 좀 있어야죠. 자기가 태클 탄 것들이 맞아 떨어지고 인맥이 맞아 떨어지고. 자, 폰트 여기 속성들 좀 정리해 놨어요. 사이즈, 컬러, 페이스 있고요. 이렇게 적용한 거 모양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건 1부터 7, 이거 1부터 7 중에 하나 쓰란 얘기지 이렇게 쓰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 이거 한번 아까 만들던 거에 추가해서 이렇게 색깔 글씨 다르죠?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폰트 태그 써서 만들면 되겠죠? 폰트 태그 써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좀만 추가하면 되겠죠? 다 됐나요?
아까 만든 거 이어하면 금방 될 텐데. 뭐. 자, 다음 것도 볼까요? 다 하셨죠?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왜냐면은 HTML은 변화가 심해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안 될 때도 있어요. 전날 했다가 다음날 요즘은 뭐 많이 좋아졌지만 그리고 똑같은 코드인데 어떤 컴퓨터에서는 안 들어가고 수업할 때 한 반은 되고 반은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얘는 말했지만 돈 되는 애들은 바로 실무에서 쓰고 있는 애들은 정말 빠르게 바뀌어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안정화된 게 얼마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애들은 변화가 없어요. 자바 같은 애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이제 안 쓸 때 됐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산 쪽 특징이에요. 자, 다음 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문자 엔티티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요런 공백, 아무것도 없는 공백 한 칸 띄우기예요. 이런 꺽쇠 이런 애들은 문법이랑 좀 겹치죠. 꺽쇠 HTML 태그랑 겹치잖아요. 이런 애들을 화면에 출력하려면은 어려워요. 그냥 쓰면은 출력이 안 돼요. HTML 문법이랑 겹쳐가지고 혹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제대로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출력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쓰면은 얘 대신에 빈 공간이 하나 생기고요. 이렇게 쓰면은 요거 대신에 브라우저에서 꺽쇠로 왼쪽 꺽쇠로 얘는 오른쪽 꺽쇠로 인식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스페이스 브라우저에서 여러 개 에디터에서 여러 개 한다고 해서 화면에 여러 개 안 나타난다 그랬죠? 이거 얘는 세 개 쓰면 세 개가 다 나타나요. 띄어쓰기 여러 개 하고 싶으면 얘를 써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 표를 기반으로 요거 화면에 이렇게 화면에 찍어 보세요. 찍어 뭐 어떻게 해서든 찍어 보세요. 그러면 이해되실 거예요. 저거 어디다 쓰는지. 다음을 화면에 출력해 보세요. 브라우저 도큐먼트 영역에 요 내용이 뜨면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찍히면 엔티티가 뭐 하는 앤지, 문자 엔티티가 뭐 하는 앤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안 되신 분 있나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뭐 이전 페이지에 있을 텐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밑에 이렇게 출력하면 돼요.
자, 다 됐나요? 자, 다음에는 PRE 태그라는 게 있어요. PRE 태그. 여기 잡다한 거 있는데 PRE 태그만 딱 보세요. 바디에 쓰시면 되고요. PRE 태그는 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요. 이 꺽쇠 원래 아까 엔티티 하다 보니까 이 꺽쇠 원래 안 찍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문자로 이렇게 기입하면 안 찍혀요. 그런데 여긴 찍히고 있죠. PRE 태그는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엔터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적용이 돼 있죠. PRE 태그 안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해됐어요? 쓴 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PRE 태그. 뭐 스페이스 여러 개 하면 하나만 적용된다 그랬는데 얘는 여러 개 해도 PRE 태그 안에선 적용이 돼요. 자, 비슷한 걸로 XMP 태그가 있어요. PRE 태그랑 동일해요. 근데 이런 태그들을 쓰지 말 걸 권장하는데 대충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두 개 차이점은 PRE 태그는 태그 적용 여부, XMP 태그 안에 각종 태그들이 있으면은 적용이 돼요. PRE 태그는. 근데 얘는 그대로 출력이 돼요. 예를 들어서 BR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적용이 되니까 BR 태그가 얘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한 줄 띄는 게 적용이 되고요. 얘는 그냥 보여줘요.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냥 보여줘요. 이해됐어요? 이 문자열로 화면에 보여준다고요. BR이라고 써진다고. 이런 모양이 브라우저에 띄워져요. 그거 차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브라우저에서 바디에다가 안녕 하고 엔터 치고 하이 이렇게 쓰면은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나와요? 안녕 하고 한 칸 띄우고 하이 이렇게 나와 버려요. 이대로 안 나와요. 근데 이대로 출력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거 PR이나 XMP 원래는 이렇게 BR 태그 넣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권장해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쓰지 말 걸 권장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쓰지 말 걸 권장해요. 이렇게 쓸 걸 권장해요. 이렇게 쓰셔야 안녕 엔터하고 하이 나오겠죠.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많다 보면 글이 많다 보면 이거 귀찮잖아요. 띄어쓰기도 3개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아주 복잡하단 말이에요. MBSP 그거 계속 쓰기도 귀찮고 그때 이 PRE 태그로 묶으면 이대로 나온다고요. 안녕 하이 그대로 나온다고요. 근데 PRE 태그는 안에 이렇게 태그가 있으면 적용된다고요. 얘도 적용해서 나와요. 근데 XMP 태그는 어떻다고요? 그냥 여기 찍혀요. 완전 똑같이 찍혀요. BR도 찍혀버려요. BR 안녕 여기 그러니까 여기 문자를 이렇게 찍혀버려요. BR 이해됐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대로 출력하는 쓴 대로 출력되는 그런 태그고요. 권장하지 않아요. 쓰지 말걸. 쓰지 말라 그래요. 근데 뭐 사람들이 안 쓰나. 자, 이거 확인해 보세요. PRE 태그랑 XMP 요 BR 한번 그대로 찍히나 거꾸로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뭐 다 똑같이 쳐서 확인하는 거 뭐 그렇고 적절히 쳐서 확인하세요.
자, 다음 것도 봐드릴게요. 자, 글자 모양을 바꾸는 그런 태그들이에요. 문단 태그 안에서 쓸 수 있어요. 문단 태그는 p 태그라고 있어요. 문단 태그. 말 그대로 글자를 묶은 거예요. p 태그. 이거 좀 중요한 게 이 문단 태그는 글자를 묶은 거예요. 그런데 문단 태그 안에 글자랑 관련 없는 태그를 넣으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글자랑 관련 있는 태그만 넣어야 돼요. 다른 태그 넣으면 동작해요. 근데 안 돼요. 프로그램이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검색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걔 때문에 문제가 돼요. 절대로 p 태그는 문단 태그니까 문단이 글자 아니에요. 글자하고 관련된 애들이 뭐가 있냐? 여기 있는 태그들이고요. 여기 있는 태그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이미지 태그,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글씨에 요즘 이미지도 넣잖아요. 이미지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말 몰라요. 디자이너들 너무 몰라가지고 p 태그 안에 막 div 넣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디자인 할 땐 상관이 없어요. 프로그램 짤 때는 얘 때문에 걔를 못 찾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그리고 초임 개발자들은 못 찾아요. 그것도 또 왜 못 찾지? 항상 삽질해요. 이 사실을 아는 건 개발자만 알지 디자이너는 잘 몰라요. 물어보면 거의 몰라요. p 태그는 문단 태그예요. 태그만 들어가요. 태그만. 문단 관련된 태그만 넣을 수 있어요. 이미지 태그, br 태그, 그리고 여기 있는 태그들. 이거랑 관련 없는 문단 글씨랑 관련 없는 태그는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정상 동작 하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걔를 찾으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게 p 태그, 문단 태그 안에 넣을 수 있는 태그고 글자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b 태그 여기 결과가 약간 적용돼 있죠. 약간 진해지죠. 이탈릭 태그, 이탈릭 채 약간 기울어져 있죠. 언더라인 밑줄 거 있죠. 자, 근데 이게 결과가 브라우저마다 달라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I니까 반드시 이탈릭 채로 기울여 써야 되겠네? 대부분 그래요. 100%는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도 뭐 강조인데 똑같이 나오잖아요. I랑.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강조면 이렇게 막 별 모양이 뒤에 배경으로 깔려가지고 문자열이 나오는 애도 있어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EM 태그 넣으면 이렇게 기울여서 안 나오고 뒷면에 이렇게 강조된 이미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중요도가 없어요. 아, EM 태그를 썼구나.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도 태그는 반드시 분리해서 쓰셔야 돼요. 요즘은 검색 엔진이 확인해요. 강조 구문 중에 뭐가 있는 애를 찾아라. 뭐 그렇게 검색하잖아요. 검색 엔진이 연락 태그를 쓰기 때문에 모양을 이 같더라도 맞춰서 쓰셔야 돼요. 태그 맞춰서 쓰셔야 돼요. 필요한 거 본인이 생각한 거랑 맞춰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 대충 이미지 나오죠. 타이핑 채는 우리 프로그램 채랑 거의 비슷하네요. 프로그램 채 이게 가로랑 세로가 동일한 요 크기가 글자 가로 세로가 동일한 애를 타이핑 채라 그래요 보통. 자, 그 다음에 업첨자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윗부분에, 아래 첨자 반으로 나눠서 밑에 부분에 나오죠. 자, 빅 태그, 스몰 태그는 좀 커져요 글씨가. 자, 빅 하고 안녕 했어요. 하고 빅 아니 닫아봅시다. 빅 하고요. 여기도 안이 있어요. 빅 태그는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커져요.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다 또 빅 태그를 넣을 수 있어요. 빅 태그. 빅 태그 안에 빅 태그 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얘보다 커져요. 이해됐죠? 기준이 부모 바깥쪽 기준이에요. 바깥쪽보다 커지는 거예요. 스몰 태그는 반대겠죠? 바깥쪽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부모를 기준. 자, 트리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트리 그려줬죠?
이게 A 노드에 대해서 얘보다 위쪽에 있는 애를 부모라 이야기해요. A. 그럼 B 입장에서는 B보다 밑에 있는 애를 뭐라 부르겠어요? 자식이라 불러요. B 입장에서 여기 C 합시다. B 입장에서 B 입장에서 C를 부모 노드라 불러요. 부모. 그 다음에 얘 밑에 있는 애들을 자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밑에 있잖아요. 0이 밑에 있잖아요. 아니 0보단 위에 있잖아요. 이게 부모겠죠? 얘 부모는 얘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크기가 오면 얘는 얘보다 더 커진 애니까 얘는 4가 될 거고 얘는 3이 될 거고 그렇게 되겠죠. 사이즈는 스몰은 반대로 적용될 거예요. 자, 아까 이 트리를 좀 더 얘기해 봅시다. 부모가 같은 노드를 B랑 부모가 같은 노드 여기 하나 있죠. 얘를 형제라 그래요. 시블링이라 그러고요. 형제. 페어런트, 차일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트리는 나중에 대충 간단하잖아요. 자기 위에 있으면 부모, 밑에 있으면 자식, 부모가 같으면 형제, 노드라고 불러요.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어서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쭉 있어요.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많이 안 써요. 이런 게 있다 정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피태그 안에 넣어도 되고요. 단독으로 쓰셔도 관계없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바디 안에 쓰시면 되고요. 자, 이거 만들어 보세요. 금방 설명한 태그들 이용해서 요거 만들어 보세요.